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14년 1월 13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삼성 리서치를 방문해서 6G 기술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6G 관련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에 미국의 12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수치에 전월 대비로 보면 0.3% 증가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다행히도 시장에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역시 그 배경에는 근원 물가에 대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헤드라인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반등하면서 3.4% 찍었지만 근원 물가가 4% 아래로 내려왔다. 3.9% 찍었다. 요걸 더 좋게 해석하려고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 주거비용이 11월에 0.4에서 12월에는 0.5로 더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 결국은 올해 들어서 이 주거비용도 꺾이게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자꾸 불어넣는 거죠. 뭐 꺾이든 안 꺾이든 그건 나중 문제인 거고 어쨌든 시장은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어제 밤이었죠. 12월 PPI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1%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 찍으면서 작년도 하반기 계속 2% 아래쪽에서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를 두고 PC 물가지수에 전이될 거다. 이렇게 시장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도 여전히 변동성 요인이 있는 것은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전했었고요. 홍해에 의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미국과 영국이 후티 반군 응징을 위해서 예멘에 대공습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결국 유가를 자극하거나 물류 부담으로 작용한다거나 이러면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다시 떠오르는 거니까 시장에 언제든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유가가 홍해 사태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인하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유가 차트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번씩 튀죠. 튀었는데 76달러 넘지 않고 매도 세력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죠. 아래 위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위로 더 튀는 그런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뉴스를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되겠죠. 10년만기 미 국채금리 CPI 상승에도 불구하고 3%대 재진입했습니다. 자, 4% 이상에서 놀고 있다가 CPI가 높게 나왔으면 위로 튀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여긴 또 PPI에 대한 긍정적 소식도 한몫했고 여전히 시장 변동성 요인은 있지만 긍정적 요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시장 분위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급락 나왔다가 빠르게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직전 고점을 바로 돌파해서 가는 것보다는 매물 소화를 좀 일정 부분 하면서 점진적 흐름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드워치의 금리 전망을 보시면 12월 CPI 상승에도 PPI 기대감에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64%로 쪼그라들었다가 하루 전에는 70%로 올라왔고 오늘은 76.9%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죠.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외부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추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환율은 달러 강세 흐름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부담 이런 것들로 작은 박스권에 상단에 와 있습니다. 1310원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불안정하니까 우리 수급이 좀 꼬여져 있는데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우리 시장도 반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환율보다 더 아쉬운 것은요. 고객 예탁금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56조 이상으로 급증했었다가 이게 50조를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빠진 자금들은 채권 시장으로 또 이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급감해버리면 증시 대기 자금이 불안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겠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어니쇼크 시장 기대치는 영업이익이 3.5조에서 4.5조 이 정도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2.8조 나왔습니다. 4분기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지수 하락을 이끌었죠. 더군다나 삼성과의 세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계열사 지분을 2.8조 원 정도 블록딜 했습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요. 이러니까 삼성그룹주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우리 시장 전반적인 수급 악화를 불렀고 심리적 영향을 미친 거죠.
하지만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니케이 지수가 대규모 지진 피해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우려했던 제로 금리가 이제 정상화될 거다 이런 우려보다는 당분간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면서 연일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아주 뭐 세력 패턴이에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갭으로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니케이 지수가.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망조들면 니케이 지수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수급이 더 많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니케이 지수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기관이 먼저 매도에 나섰었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조정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삼성전자 악재로 코스피는 조정폭이 더 깊었습니다. 추가적 조정이 나와도 다 기술적으로 반등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라 내가 노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하냐가 중요한 거죠. 코스닥은 언제든지 이 850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기술적 자리니까. 시황 변화를 잘 이해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폭넓게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6G 관련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회장이 삼성 리서치를 전격 방문해서 연초부터 6G를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AI가 더 확산되고 결국 초연결 사회로 가면 통신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하면 6G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5G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지 6G까지는 앞으로도 2, 3년 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 대응이 되는 분들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테마주 중에서 옵티코가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가장 강한 종목이 됐습니다. 광통신망의 핵심 요소인 광트랜시버하고 광다중화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실적이 좋지 않고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500억대 시가총액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루지 않는 게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낙폭과대 통신 관련 중에서 이노와이어리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용 시험 계측기를 만드는 회사고요. 다양한 사업 부분을 통신 관련 사업 부분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스몰셀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도 LIG 그룹이기 때문에 먹튀한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되게 적죠. 그리고 올해 이제 6G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G는 뭐 5에서 10GHz, 10에서 18GHz, 23에서 28GHz 이쪽에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데 이건 뭐 올해 되긴 어렵다고 보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5G 커버리지 확대형으로 3.5GHz에서 3.7GHz에 요 주파수 경매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이너와이어리스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요. 하나증권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 부분에서 보셨던 스몰셀 사업 부분이 굉장히 성장을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던 큰 영업이익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었던 거고요. 자, 내년도 실적도 좋을 걸로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170억 정도 영업이익이라 그러면 2024년도는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24년도에 이런 영업이익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주가는 되게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적 전망치가 높아진 이후에는 명성 라이픽스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분 90%를 인수를 했어요. 동사 같은 경우 매출액이 840억, 당기순이익이 66억 정도 나오는 사이즈는 작지만 탄탄한 이익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24년 실적도 더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기술적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죠. 이노와이어리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대입니다. 그런데 24년도 영업이익이 만약에 300억대를 만든다면 이 시총이 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나올 때 분할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요.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긴 꼬리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최근에 이렇게 장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장악할 때 이재용 회장 관련된 재료가 나왔죠. 6G 재료.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또 들어왔는데 거래 대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60억대 거래 대금이에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단타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좋겠죠. 자, 일봉상 그림으로 보면 대형 자리 보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 이 자리, 이 박스권으로 만들었던 자리로 다시 들어온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 자, 주봉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자, 동사의 주봉 흐름을 살펴보시면, 자, 2017년 5G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완급등했습니다. 자, 만원대 이하에 있던 주가가 무려 7만원대를 찍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또 하락을 했죠. 이제 바닥에서 바닥 탈출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갔어요? 출렁출렁거리지 않습니까? 5G에서 6G로 넘어간다 이런 소식이 나와도 한 방에 가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출렁출렁거린다. 물론 이 출렁이는 것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의 위치를 보시면, 자, 27,000원 밑에서 25,000원 사이까지 내려오는, 그럴 때만 분할로 매수하시고, 이 종목이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지난 저점인 2만원대 초반은 깨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좀 더 낙폭 과대주 중에서는 편안하게 중기적 관점에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겁니다. 물론 들고 가더라도 이런 지점, 자, 35,000원 근처에 가면 다 매물대잖아요.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또 분할로 매도해서 빠져나왔다가 다시 또 자리를 보고,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좀 더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요 3만원대 진입하게 되면 분할 매도 대응에도 나름 짭짤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전략을 좀 세워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아프리카 TV의 흐름 보시면 우악국 관련 재료가 나오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급등 이후에 고점에서 지금 고공 연투를 하려고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원했던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높은 자리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요런 자리들, 이제 9만원대 자리가 됐습니다. 요 자리에서 고공 연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 자리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가면 어쩔 수 없다고 보시고요. 눌림목 나오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실적 개선, 낙폭 과대주도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